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12월에 정치인문과 동시에 대선에 도전하여 약 4개월의 정치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듬해 4월에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검찰총장 사퇴 후 작년 8월에 정치인문과 동시에 대권에 도전하여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정치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정치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다면 그건 바로 정치검찰이야. 젤렌스키는 2015년 2천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한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으로 부패와 싸운 대통령 연기를 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윤석열 역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문재인에게 발탁되어 검찰 개혁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받고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여 66.3%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논란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24건 이상의 허위 이력 및 수상 내역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하였고, 조국 가정집을 11시간씩 압수수색하고 짜장면을 시켜먹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여 검찰촌장이라는 별명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기존 정치인들의 계속된 실책으로 정치권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파고들어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피로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어필하여 당선되었고, 윤석열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정치에 입문하여 줄곧 정권 교체만을 주장하며 기존 정권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계속하여 연설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치에 대한 지식, 견해, 구체적 공약이 없었고, 윤석열 역시 영국 공영방송사 BBC에서 강력한 정치적 견해나 공약이 없다고 하였고, 많은 기자들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성의 없는 빈술의 기자회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치인이 평생 한두 번도 하기 힘든 망언을 윤석열은 1인 1망언을. 젤렌스키는 당선 이후 정부 요직과 보좌직 등을 젤렌스키가 속했던 전직 PD와 작가, 감독들로 채웠고, 실제로 대통령 보좌관인 세르이 세피르는 TV 시리즈 전직 PD였고, 국가정보국장인 이반 바코노프는 전직 스튜디오 감독이었다. 윤석열 역시 경선 캠프 당시 주의 요직을 모두 전직 검찰 출신으로 채웠고, 현재 대선 캠프도 전직 검사 출신 권선동이라 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정치적 손익관계에 당내 갈등을 일으키며 수차례 사퇴와 해산을 반복하는 문제 발생을 시켰지만 아직도 여전히 윤핵관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2020년 1월 혼차루크 총리가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문외한 수준이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뒷담을 깎았던 내용이 SNS에 공개되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 한다고 날선 비판했었고, 이외에도 김재원 의원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김건희 녹취록에서는 수차례 윤석열은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실토한 사실이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토론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이 같지 않다고 토론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대선 토론을 날짜를 수차례 바꾸어가며 회피하였다. 결국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정책 토론 3번, 법정 토론 3번으로 토론이 단 6번만 성사되었는데, 역대 대선 토론 횟수 평균 45회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이다. 젤렌스키 부인은 재벌로부터 고급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구입한 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윤석열 후보 부인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젤렌스키의 직설적인 외교 행동을 보면 러시아와의 혐오 정서를 극대화하여 나토의 가입을 강행하였고, 결국 홍차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를 자극하여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수백 명 이상 사망하였고, 수천 수만 명의 피난 및 피난 행렬로 우크라이나는 아비무환의 상태에 이르렀다. 젤렌스키의 직설적 워딩 또한 살펴보면 러시아에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 국경선은 절대 안 바뀐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였는데, 그 결과 우크라이나 모든 국경이 봉쇄되고 어린아이와 할머니까지 총을 잡는 실정이다. 윤석열의 직설적인 외교 행동을 보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드 배치라고 써버리고 그대로 올려버렸는데,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워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동북공정,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행동이며, 북한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에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의 직설적 워딩 또한 살펴보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전혀 없는 직설적인 워딩으로서 대화와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국방력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현재 외교 무대에서 그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워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은 전쟁 때 총 안 들고 술잔 들기 이상이다.